예, 이번 시간은 우리 결산 및 재무제표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결산 절차하고 재무제표 작성 순서가 있죠. 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재무상태표를 작성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먼저 우리 결산의 절차, 그래서 예비 절차하고 본 절차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 절차는 수정 전 시산표의 작성, 그 다음에 결산 수정 분계를 한 다음에 수정 후 시산표의 작성. 이것은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배웠죠. 그래서 예비 절차, 수정 전 시산표 그 사이에 수정 분계, 결산, 정리 분계 또는 수정 분계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예비 절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후 시산표를 작성하는 게 예비 절차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그리고 본 절차가 있어요. 여기서는 계정을 마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손익계정하고 재무상태표 계정이 있어요. 어떤 것부터 먼저 마감해야 됩니까? 손익계정을 먼저 마감합니다. 즉 손익계정에는 비용하고 수익이 있죠.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차변에 있어요. 수익은 대변에 있어요. 이것을 한 곳에 다 모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집합손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수익은 대변에 나타나고 모든 비용은 차변에 나타나요. 그래서 T계정 집합손익의 T계정, 차변은 비용, 대변은 수익. 여기서 이제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이익, 비용이 더 많으면 손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 손실하고 이익을 재무상태표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거예요. 따라서 본 절차는 계정의 마감이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산보고서를 작성해요. 결산보고서 뭡니까? 재무제표 작성을 의미하는 거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순으로 작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산표를 보도록 할게요. 시산표의 목적 보시면 분계하고 정기의 오류 파악이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우리 시험에서. 그런데 여기서는 계정 과목 오류 이런 거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오류를 파악할 수 있어요? 금액적인 오류. 즉 차변 금액을 10,000원 적고 대변 금액을 20,000원 적었을 경우에 잘못됐다. 이것을 찾아가는 우리 시산표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산표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부채, 수익, 비용 이렇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러면 요 것에 대해서 회사의 계략적인 재무 상태, 자산, 부채, 자본, 그렇죠? 경영성과, 수익, 비용 요게 파악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거, 요 시산표 등식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겠죠? 결국 자산하고 비용은 차변에 있는 거죠. 그리고 부채하고 수익은 대변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어떤 걸 더한다고요? 기초 자본입니다. 우리 시험에서 만약 기말 자본 났다.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시산표 등식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합계잔액 시산표 이렇게 돼 있죠. 12월 31일 현재 이렇게 써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런 순서들이 돼 있어요. 결국 자산의 합계하고 우리 차변 합계 금액 있죠. 차변 합계 금액하고 대변 합계 금액 언제나 일치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요? 대차 평균의 원리. 차변 잔액하고 대변 잔액은 일치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산 계정의 형 보시면 지금 차변 합계 금액 얼마? 2,000만 원 있죠. 그리고 대변 합계 금액이 얼마? 800만 원 있어요. 결국 1-2 하시면 1,200만 원 이렇게 계산된다는 거. 부채도 마찬가지입니다. 합계 금액에서 합계 금액을 차감하면 잔액 금액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2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산 수정 분계 이것은 왜 하느냐? 결국 회사의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하고 회사 장부가 지금 일치하지 않아요. 이럴 경우에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는 게 결산 수정 분계입니다. 크게 보시면 우리 발생주의에 따라서 성급비용, 선수수익, 미수수익, 미직비용 있죠? 4가지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수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를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있어요. 즉 기말에 12월 31일 날 어떤가의 공정가액으로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결산 수정 분계가 있어요. 그러면 유형 첫 번째 보세요. 매출원가 계산. 이것은 여러분 다 우리 재고자산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을 실사해요.
결국 실지 재무조사법이죠. 그 다음에 평가하고 매출효과를 계산하게 됐다. 그 다음에 손익의 결산정리의 발생주의 이연하고 발생했죠. 이연, 선급비용, 선수수익. 이거 뭘로 쓰면 되겠죠. 발생,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그 다음에 자산 부채의 평가, 대손축납금 설정하는 거죠. 이것은 매출채권을 평가하는 거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도 평가하게 돼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산원가 배분, 감가상각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취득원가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절차, 감가상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대책, 결국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이나 비유동부채도 결국은 만기가 1년 이내 도래합니다. 이럴 경우 유동자산, 유동부채로 분류 변경하는 것을 유동성 대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납부하겠죠. 따라서 개인기업일 경우에는 소득세 비용을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기타란에 보시면 소모품, 소모품비. 이것은 우리 중요성에 따라서 수정분기한다는 거. 그렇죠?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이니까.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 미결산 항목이 있으면 다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출원가, 우리 상품 특이점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쉽게 우리는 계산되는 겁니다. 즉 매출원가는 기초상품에서 순매입 플러스 마이너스 기말상품 하시면 매출원가가 계산되죠. 이 매출원가는 어디 갑니까? 손익계산서에 매출원가에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출에서 매출원가를 차감하면 총 매출이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예제를 통해서 수정 후 당기 순이익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문제는 자주 나옵니다. 보시면 수정 전 당기 순이익 100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보험료 선급분 계상을 누락했대요. 그러면 보험료 선급분은 자산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어떤 계정 과목? 선급비용이죠. 이것은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관계라는 것을 아시면 쉽게 우리 계산할 수가 있어요. 결국 자산이 누락됐다는 얘기죠. 결국 자산을 늘려야겠죠. 5만 원 늘리면 자산을 늘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익은 증가되죠. 그러니까 플러스 이렇게 된 거예요. 이자 미수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수 수익이죠. 미수 수익은 자산이에요. 자산이 누락됐대. 결국 자산을 늘리면 이익은 증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건물 임차료 미지급분 이것은 미지급비용이죠. 부채를 늘렸어요. 그러면 이익은 감소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미지급비용. 결국 차변의 비용, 대변의 미지급비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대요. 비용을 과소계상했다니까 어떻게 합니까? 비용을 늘려야 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수정 전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이죠. 보험료 선급분 플러스 그렇죠? 선급비용 보험료 취소니까 어떻게 플러스가 된다 이겁니다. 자산 5만 원. 그다음에 미수 수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6만 원. 임차료 미지급분 차변의 임차료 대변의 미지급 비용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감가상각비를 과소했대요. 그러면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 마이너스 8만 원. 따라서 수정 후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96만 원이 되는 겁니다. 장부 마감은 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집합손익계정을 마감하고 최종적으로 재무상태표 계정을 마감하는 순서로 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손익계정은 수익과 비용이 있죠. 이것을 임시계정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매년 발생되는 금액이 12월 말 되면 집계가 되겠죠. 다음 연도 가면 우리 손익계정은 제로부터 다시 시작해요. 따라서 제로부터 시작해서 쭉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발생 금액이 우리 어디에 반영되는 겁니까? 재무상태표에 반영되는 거예요. 즉 이익일 경우에는 자본금을 늘리고 손실일 경우 자본금을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손익계정을 임시계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결국 이 손익계정이 집합손익 계정에 말 그대로 집합시키는 거예요. 즉 수익과 비용 계정을 마감하여 잔액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마감을 위한 임시계정을 집합손익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합손익계정의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수익은 대변, 비용은
차변으로 다 모인 다음에 수익이 더 많으면 이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의 경우는 손실이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집합손익계정에서 이익이냐 손실을 계산해 갖고 어디에 재무상태표 자본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영구적 계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정 시점에 누적 금액이 계속 쌓이게 돼 있어요. 올해 누적 금액, 내년도 누적 금액, 내후년도 누적 금액 계속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겁니다. 근데 손익계산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집계한 다음에 다음 연도에 제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손익계정은 임시계정, 우리 재무상태표 계정은 영구적 계정이란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비용계정, 우리 발생 소멸 있죠? 결국 차변에 잔액 금액이 있어요. 이것을 다 집합손익에 집계하는 거예요. 여기 비용 있죠? 비용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수익계정, 이것은 어떻습니까? 대변에 발생되죠? 이 잔액이 어디에? 우리 대변에 집계되는 겁니다. 집합손익에. 요 집합손익의 계정에서 만약 단기순이익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수익이 더 많은 경우죠. 요게 자본금에 반영되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 수익이 더 적을 경우 우리 손실은 대변에 찍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서 우리 단기 순손실이 돼 갖고 자본이 감소가 된다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단기 순이익에 자본이 반영된다는 거 여기까지만 아시면 되는 게 됐어요. 그래서 결산의 절차를 아시고 집합손익의 우리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